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송병기 업무일지 문재인 청와대 선거법 위반으로 정조준하다입니다. 송병기 업무일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모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해가지고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공작의 일환으로 아니면은 송철호 이거 복심이었던 이 송병기의 업무 일지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안종범 수석 수첩에 메모된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이 케이스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공작이죠. 공작의 중심적인 인물인 지금 현 울산광역시장 부시장인 송병기의 업무일지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검찰이 송병기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송병기 업무일지에 나오는 메모 1, 2, 3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 1은 2017년 10월 13일 VIP입니다. VIP는 대통령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VIP 출마 요청 메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자 A씨에 대해서 공공발전 B씨에 대해서 자리 요구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A씨에 대해서는 공공발전으로 보낸다. 대개 이제 상임감사 이런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대표이사로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씨는 자리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자리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선의 유력한 경쟁자인 A씨와 B씨를 교통정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유력한 경쟁자를 특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통해서 자리를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청와대가 다른 자리로 경선 경쟁 후보들 두 사람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교통정리를 한다. 그런 거죠. 결국 송철호가 단독 후보가 됐잖아요. 교통정리가 성공적으로 된 거죠.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이 메모 1이. 메모 2는요. 2017년 11월 초인데 송장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송철호 시장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장관급 보직이기 때문에 송장관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장관하고 B씨하고 관련된 건에 대한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씨가 송장관의 다시 말하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 상대로서 이제 어터닝 테러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당과 BH, 여기서 BH는 청와대를 이야기합니다. 중앙당 플러스 BH가 유력 경쟁자 B씨를 이제 제거한다. 그렇게 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체제로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메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송철호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앙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BH는 청와대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나서서 유력 경선 경쟁자 B씨를 제거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단독 발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만들겠다 뭐 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됐죠. 뭐. 그 다음 메모 3입니다. 2017년 11월 9일 날 건데 시의원 이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강력한 경선 경쟁 상대였던 B 모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국 수석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니까 막강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메모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 결국 B 씨는 공천에 탈락된 후에 원래 이 자리인 그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 자리에 복귀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의 복심이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캠프 준비팀 아니면은 캠프를 총괄하고 그 대가로 울산 부시장으로 임명이 된 송 부시장이 되겠죠. 송병기 부시장의 그 메모, 그러니까 업무 일지라고 하는 데서 나온 메모 1, 2, 3을 통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공작 차원에서 일단 예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데 강력 경쟁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제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시나리오가 메모의 형태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 떨어뜨리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가지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공천을 받던 3월 16일 당일에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주도로 전격적으로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울산광역시청 5곳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김기현 울산시장 이 낙선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것이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2017년 10월 13일 메모를 좀 더 보충하면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비서실장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VIP가 직접 송철호 변호사에게 울산광역시장 후보 출마 요청하는 데 대한 그 부담도 좀 있었겠죠. 직접 요청을 하기에는 면목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송철호 그 당시 변호사가 울산 지역에서 국회의원하고 울산시장 출마를 8번이나 해가지고 8번이나 낙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라는 그런 메모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30년 지기로 동고동락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나서서 오랜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공천에 개입을 했다. 2016년 친박 공천을 이제 했잖아요. TK 지역에서 친박들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노골적으로 진박 인사 명단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공천 개입을 함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사건입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 인사들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정당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 공천 개입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2년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이거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속도를 내가지고 결국은 업무 일지에 나와 있는 이 메모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국 뒤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거든요. 오른팔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정황이 나오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출마를 권유하는 것까지는 뭐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은 출마를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형태로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또 나아가서는 본선에서 상대 정당인,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측근 3인방이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되고, 따라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다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죄를 씌워가지고 2년 선고를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지 않을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의 몫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